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죠. 이 맡은 포지션마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이처럼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이라는 비행기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독수리의 용맹함을 뜻하는 수리, 또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 100을 조합해서 수리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저도 재작년에 수리온 기동 헬기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당시에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팔자 비행을 해서 아주 놀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서 시속 144km 속도로 급 선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제자리에서 급 정지하는 비행도 가능할 만큼 기동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온 헬기가 어떤 면에서 멀티플레이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군용, 관용, 또 민간용 헬기로 위무 후송이나 해상 후송, 또 재난 구조나 수색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리온을 이용해서 현재 개발 중인 후속 헬기 등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오늘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전투력을 키우는 방위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의 게스트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 전문 기자 함께하고요. 개그맨 이조원 씨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외협력실장 박정수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와 수리온 헬기,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이 한국형 기동 헬기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레이어 무기 확실히 맞습니다. 수리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브레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요. 이 18개 국내 협력 업체, 또 80여 개 2차 협력 업체, 18개 대학, 10개 연구소들이 모여서 이 수리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중심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죠. 네, 그 중에서도 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이 항공우주 방위산업체라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도 DJ 정부 하에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부분이 통합되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센터와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고 해외 미주법인과 5개의 사무소를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주요 사업으로서는 고정익 사업으로서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또 FA-50 경공격기 사업 등이 있고 회전익 사업으로서는 수리온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잉과 에어버스와 같은 유수한 항공기 업체의 부품 및 기술 협력으로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다양한 항공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회전익과 고정익이 이렇게 항공기가 구분되던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고정익 항공기는 동체에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로서 날개면에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KT-1 기본훈련기, 그 다음에 T-50 고등훈련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는 회전하는 날개에 의해서 비행에 필요한 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케 하는 항공기를 말하고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면 헬리콥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수리온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군에서 이제 운영하는 항공기 종류 그리고 기능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보통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닌다고 다 전투기라고 보잖아요. 이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일단은 공군 조종사들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을 할 때 타는 비행기가 바로 기본 훈련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KT-1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KT-1이 성공하게 되면 다음 버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에서 타는 비행기죠. 이 고등 훈련기라고 하는데 T-50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이 T-50에서 번영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지상 표적물을 공격하는 공격기
FA50이 이 공격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쇼 혹시 가보셨어요? 에어쇼에 가다 보면 하늘에 이렇게 엉덩이에서 색동 연기 막 네, 뿜어서 봤어요. 날아다니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이제 공중 고객이 우리의 공군의 블랙 이글 팀이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비행기들이 있는데 바로 전투할 때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 분야입니다. 고종익 중에서도 FA50이 또 공군에 실전 배치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과정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요즘 그 금방 말씀하신 FA50이 전 세계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요 FA50은 저희 공군의 노후화된 F5, 그 다음에 A37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6개월간이라는 긴 개발 기간을 통해서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어서 2012년 11월 달에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아서 개발을 종료했고요. 2013년 8월에 양산 1호기 납품을 통해서 공군에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이 FA50은 저희가 많이 들어본 그 멀티모드 레이더, 그 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AIM-9 같은 공대지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AIM-9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다수의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지능형 확산탄, 또 스마트 폭탄인 제이담, 이런 어떤 전천후 공격이 가능한 항공기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경보 수신기라든지, 그 다음에 체프 플레어를 투발할 수 있는 디스펜서와 같은 이런 자체 보호 능력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투시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야간 공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전술 데이터 링크 탑재를 해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하고 연계돼서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T-50이 그 최초의 국산 초음속 그 고등훈련기로도 유명을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 T-50 그 고등훈련기는 전 세계적으로 12번째로 개발된 그 항공기입니다. 저희가 97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약 8.3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서 개발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T-50 항공기에 무장을 장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FA-50 경공격기 항공기가 되는 멀티롤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50 이 항공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20이라든지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 조종사의 최적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훈련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 TX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유력한 후보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원이 좋은 T-50과 FA-50이 전력화되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항공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국내외적으로는 그 어떤 평가들이 나왔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저희가 T-50을 개발한 이후에 미 로키드 항공 전문가 팀에서 카이를 갖다 10점 만점에 8.8점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8.8점이라고 하는 것은 초음속 항공기 개발 능력이 가능하고 전투기급 항공기 개발 시에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이 한국인들은 무언가 이루려고 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이외에 저희 이제 카이는 작년 12월 달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다음에 품질 관리 능력을 해주는 국제 공인 인증 기관에서 CMMI라고 하는데 능력 성숙도 모델에서 최고 등급인 레벨 5를 획득해서 카이의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품질 관리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이 국산 항공기를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그 경제적 파급력도 엄청날 것 같은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카이는 아까 우리 양낙규 기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KT-1이 전 세계적으로 77대, 그다음에 T-50이 52대에서 129대로 해서 약 32억 불 정도 수출했습니다. 그 T-50 항공기 한 대를 수출하면 우리 그 중형 자동차 1200대를 수출하는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TX 사업이라고 하는데 2015년도에 본격 착수돼서 2017년도에 기정이 결정되는데 미국 지역만 약 1000대 정도 소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환산을 하면 중형 자동차 120만 대를 동시에 수출하는 효과가 있고 산업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약 31조 원, 고용 창출 효과가 연간 약 17만 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형 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거랑 항공기 한 대를 수출하는 거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궁금한 게 모든 사업이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대 정도를 팔아야 이게 손익은 넘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항공산업은 일단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또 그거를 회수하는데 장기간 걸립니다. 이런 이유로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항공기 개발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항공기는 200대 내지 300대 정도 판매가 손익분기점으로 되어 있는데 T-50 같은 경우에 우리 군 소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판매를 하면 한 200대 정도 가까이 되고요. KT-1도 군 소유하고 해외 수출하면 한 200대 정도가 가까워서 저희가 이제 T-50하고 KT-1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산업의 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소형 무장 그 민수헬기 사업의 계약이 곧 체결화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소형 무장 민수헬기 사업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제 일명 보라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F4와 F5, 향후에는 이제 F16을 대체하는 2020년도 이후에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개발 기간만 해도 10.5년, 그 다음에 개발비만 해도 8조 7천억 원, 양산 포함해서 총 한 18조 원으로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카이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5월까지 이제 상세 개발 일정하고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 보라매 사업 체계 개발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서 6월 말 방위사업청과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025년 11월 정도에 개발 완료가 되고 2032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형 민수 헬기하고 소형 군용 헬기는 LAH, LCH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하나의 사업에 상용 헬기와 군용 헬기를 동시에 개발함으로 인해서 공용성을 확대시켜서 비용을 줄이고 또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40파운드급의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 민수 헬기를 먼저 개발한 이후에 군용 헬기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금년 3월 달에 공동개발 협력 파트너인 해외 업체를 에어버스 헬리콥터를 선정해서 현재 저희가 5월 말까지 LAH, LCH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 2020년까지 LCH 소형 민수 헬기를 2022년까지 소형 군수 헬기를 개발하는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이는 자주 국방의 염원과 국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반드시 이 보람의 사업과 소형 민수 군수 헬기를 적기에 개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이의 발전을 저희 또한 한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영공을 누비는 항공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 전문기자, 그리고 이 개그맨 이조원 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대외협력실장이신 박정수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애널리스트와 또 전화 연결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